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르탱 모니스티에의 자살에 관한 모든 것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살하는가 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살 경향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모든 사회학자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성별이다. 자살에도 성 차이가 있을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자살에서 죽은 사람의 4분의 3이 남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살 미수의 경우는 이 숫자가 역전된다. 유럽의 경우 여성이 자살 미수 사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은 보통 자신을 파괴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의미로 죽음을 받아들인다. 여성은 자살을 도마, 망각, 현재 생활로부터의 도피, 아주 오랫동안 잠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절대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고대 신화에서도 죽음과 잠은 동일시되고 있다. 잠의 신 휘프노스와 죽음의 신 타나토스는 쌍둥이 형제이며 성서에서도 죽음을 잠에 비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조사를 보면 급속히 산업화되고 있는 나라에서 자살률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자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가족 중심이 붕괴된 탓일까? 1980년대에는 모리셔스 군도, 타이, 싱가포르 세 나라에서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여성의 자살률이 남성보다도 훨씬 높았다. 어떤 학자는 인종적 차이를 연구했다. 사실 공식 통계를 살펴보면 아프리카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낮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상위 세 나라는 백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아 사람의 자살이 다른 인종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백인이 흑인보다 많지만 흑인 여성이 백인 여성보다 많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백인과 흑인의 혼혈이 흑인보다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통계로 알 수 있다. 미국에서도 백인에 비해 흑인의 자살은 드물다. 1961년 6월 24일자 의학신문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의 자살은 전체 사망 원인 가운데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자살자 중에 4분의 3이 백인인데 백인들만 따지면 자살은 전체 사인의 8위가 된다. 1973년, 75년, 76년, 86년에 발표된 미국의 다른 조사 결과에도 흑인이 백인보다 자살자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1920년 이후 흑인의 자살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해마다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백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신 자료에 의하면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의 자살률이 출신국의 자살률보다 높은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의 조사에 의하면 마그레브 출신 소녀들은 같은 나이의 프랑스 청소년에 비해 자살 미수가 4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에 사는 인도 출신자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된다. 프랑스는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30명이고 오래전부터 나라별 순위에서도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869년에 프리에르 보스모 박사는 프랑스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자살 성향이 높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대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프랑스인 만큼 행동의 세계와 관념의 세계를 확장시킨 민족은 없다. 프랑스인들은 생각을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터무니없는 일들을 생각해내고 한층 더 비참한 광경을 연출해내기도 한다. 또 위험에 직면했을 때는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헛되이 버리기도 한다. 프랑스 사람은 전사와 같은 용기를 가졌지만 일반인으로서의 용기는 거의 없다.
자신의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프랑스 사람들은 지적인 것, 관대함과 기지와 쾌락의 실직을 내고 모든 것을 열심히 찾으며 언제나 감정에 지배되어 사상과 사고, 의지를 이리저리 바꾼다. 프랑스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왜 자살이 이렇게까지 프랑스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자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일본의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300만 명당 1명꼴로 어린이의 자살이 일어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로는 1994년 12월의 사건을 들 수 있다. 도치키에서 15세 어린이가 전기 코드로 목을 메었다. 그 여러 주 동안 10세에서 7세의 일본 어린이 5명이 잇따라 자살했다. 프랑스에서는 1993년에 11세 여자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싫다며 교실장에서 뛰어내렸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소멸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적어도 9세 내지 10세 이상은 되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3년에 있었던 여설난한 여자아이가 반 친구들이 말리는 것도 모래치고 열차에 뛰어들었던 사건이 이것을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이 아이는 중병에 걸린 어머니를 밤낮으로 간호하기 위해서 천사가 되려고 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10세에서 15세 사이 어린이들의 자살이 갑자기 20배, 30배까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헝가리, 불가리아, 모리셔스 군도, 남미 북부에 있는 수리남 공화국, 일본 등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일본에서는 1993년 1년 동안에만도 11세부터 14세 사이의 어린이 131명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이지매를 당해서 자살했다. 프랑스에서는 어린이 자살에 대한 통계가 독립된 항목으로 구분될 정도는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의 자살이 종종 보도된다. 1994년 11월에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하던 줄리앙이라는 13세의 남자아이가 영어 수업 시간에 반 아이들 앞에서 머리에 총을 쏘았다. 중국에서는 20세기 초 당시 집계벌써 있었던 서양인을 위한 사창가에서 일하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자살이 많이 일어났다. 중국의 자료에 의하면 이 어린이들은 대부분 보주들의 학대에 견디다 못해 아편을 먹고 자살했다. 유니세프 직원을 포함한 많은 직원에 따르면 현재는 태국과 필리핀에서 이런 종류의 자살이 놀랄 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살한 어린이들은 대부분은 성적으로 이상이 있는 유럽 사람들의 희생물이 된 9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들이다. 15세에서 24세 사이 청소년의 자살은 놀랄 만큼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젊은 목숨들이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자살에 대해 사회 일반에서는 부끄러움과 공포를 동시에 느낀다. 자살 동기가 사회적인 것이라고 생각될 때는 신문에서 그 사건을 크게 보도한다. 16세에서 20세 사이의 학생 대여섯 명이 베트남 전쟁에 항해하기 위해서 불교도처럼 분신 자살했을 때가 그런 경우였다. 또 어린 목공소 견습공이 주인한테 머리카락이 너무 길다고 잔소리를 듣자 건축공사를 하던 중에 가솔린을 끼얹어 분신 자살한 일도 있었다. 청소년의 자살이 가장 우려할 만한 사회 문제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다. 유럽,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등의 여러 나라에서 전체적인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의 자살도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살은 1980년부터 85년 사이에 20%, 즉 매년 3.8%씩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의 퀘벡에서는
1961년에서 81년까지 8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15세부터 25세 사이의 청소년이 해마다 1000명 정도 스스로의 손으로 목숨을 끊고 있다. 이 수치는 통계에 잡힌 것이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일부러 물에 빠져 죽은 소년과 자기 손으로 가스밸브를 연 소녀도 가족과 사회의식을 생각하게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일들을 의사는 사고로 처리한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 종교적, 사회적, 그 밖의 다른 결론이 내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살은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프랑스에서는 15세부터 25세 사이의 소녀 2만 명이 자살 미수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 젊은이들도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젊은이들이 겪은 것과 같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 아니라면 현대라는 시대가 옛날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삶의 곤란을 겪게 하는 것일까? 자살률은 도시이냐 시골이냐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시골에서는 도시보다 자살률이 높아 소녀 한 명당 소년이 3명꼴로 자살한다.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총을 사용하는 것과 목을 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자살 미수는 오히려 도시 쪽이 많다. 소년 한 명에 대해 소녀 3명꼴로 미수에 그친다. 도시 청소년들이 자살에 사용하는 방법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약 90%로 다른 방법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 가정에서 부모의 결손은 자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자살자의 42%가 결손 가정에서 성장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딸과 어머니가 없는 아들이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자신과 다른 성의 부모가 없는 것이 자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살 미수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의 30%가 실패하면 재시도하고 25%는 여러 차례에 걸쳐 되풀이한다. 1994년 미국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자살을 하려고 했던 청소년의 약 36%가 사춘기의 문제, 35%가 마약, 31%가 주위의 압력, 28%가 가족과의 불화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1994년 프랑스 국립위생의학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의 중고생 가운데 49%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심각한 정신적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23%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한다. 또 9%는 항상 자살을 생각하며 6.5%가 한 번 이상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같은 해 미국에서 실시한 같은 내용의 조사에 따르면 13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의 28%가 치명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고 5%는 실제로 자살을 기도했다. 1960년대에 실시했던 흥미있는 한 조사에 따르면 자살 미수는 남학생보다 여학생 쪽이 많았는데 그 비율은 남자 25명에 대해 여자가 30명이다. 연령별로는 19세에서 20세의 자살이 가장 많다. 전공별로 볼 때 자살자가 가장 많은 것은 의학, 약학, 치의학과 학생이다. 그 다음이 법률, 경상, 과학, 전기공학, 문학, 어학, 심리학, 사회학, 장식예술, 무대예술 순이다. 여기에 반해 고등 전문학교 학생은 가장 자살률이 낮다. 1960년대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는 노동을 하는 청소년과 젊은 층의 자살이 가장 적었다. 한편 부모가 자유업, 교사, 실업가인 자녀의 경우 자살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고위직 직원과 관리직의 부모를 둔 자녀들이 자살률이 높았다. 요즘은 이런 것 이외의 다른 요소들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의 자살은 실업, 알코올, 마약, 휴직, 부모의
부모의 이혼과 부모의 죽음, 그리고 정신적 갈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늙는다는 것은 큰 고민거리였다. 늙으면 병들고 쇠약해지기 때문이다. 때로 사람들은 늙는 것이 싫어서 자살을 결심한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늙음 자체 때문은 아니고 늙으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늙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다가오기 전에 죽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것이 켈트족이다. 정열적이고 건강한 노인들이 자살용 바위 위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들은 죽기 전에 먼저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 산 사람들에게 작별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게르만족도 이와 비슷한 풍습이 있었다. 스토아 학파의 시조 제논이 육체적인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이나 로마인,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한결같이 늙는 것을 두려워했다. 늙어감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날들이 늘어나고 지성이 쇠퇴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최대의 고민거리였다.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 거의 개발되지 않았던 시대일수록 질병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불안으로 작용했다. 기원전 5세기 올림픽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디망테스는 그리스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다. 역사가 파우사니아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디망테스는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면서 살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늙음의 방문을 받은 그는 늘 써왔던 화를 더 이상 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친구를 식사에 초대해 친구의 눈앞에서 자살했다. 게하섬의 원로원은 60살이 넘은 노인들을 자살하게 하는 법을 정했었다. 특정 연령의 사람들이 성대한 잔치에 모여서 머리에 화관을 쓰고 독이 된 음료를 마시는 광경이 자주 눈에 띄었다. 로마의 많은 유명인들도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살했다. 이를테면 아티쿠스는 세네카의 말에 고무되어서 자살의 교리를 붙였다. 코르렐루스 루푸스는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악독한 도미데아누스 왕자가 자기보다 먼저 죽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자살을 연기했다. 저 깡패 같은 놈보다는 단 하루라도 오래 살겠다. 적어도 악당이 통치하는 상황에서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연설가 중 한 사람이었던 라무니우스 레벨리스도 늙는 것이 싫어서 자살했다. 아리스타레코스, 에라치스토라토스, 라토나, 이타리쿠스, 또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죽었다. 역사를 대강 훑어보더라도 어느 시대에나 늙는다는 것은 최고의 불행이라고 생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살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명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칼 마르크스의 딸과 사위 폴 라파르크가 바로 그런 경우다. 이 부부는 70살이 넘어서는 살지 않겠다는데 의견이 일치해서 자살했다. 그들이 마지막에 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나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다. 삶의 기쁨을 모두 빼앗고 육체적 정신적인 힘을 잃게 하는 늙음이 나의 에너지를 마비시키기 전에 나는 자살한다. 의사가 이들 부부의 신체를 발견한 것은 1911년 11월 11일이었다. 마르크스의 사위 폴은 부엌에서 딸 라우라는 방에서 발견되었다. 폴 라파르그는 집안 문제와 유언을 모두 정리해서 남겼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죽는 방법, 즉 시안화 수소산을 주입한 것에 대해서 쓰고 끝에는 공산주의 반세라고 썼다. 주진으로는 자기가 키우던 개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새로운 개 주인이 개를 사랑해주고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썼다. 그의 죽음은 커다란 방향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의 관리는 누구도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조레스와 레니를 필두로 하여 당시의 뛰어난 좌익 정치가 전원이 장례식에서 연설을 했다.
당시의 신문들은 이 자살 사건을 가지각색으로 해석했다. 잡지 르탕은 왜 70살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휴머니티즈는 이 죽음을 단식하면서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죽음, 그는 현명하게 죽었다 라고 했다. 반유태인지 라 리브르 바롤은 보다 명확한 태도로 여기에서 유태인의 신경증이 확인된다고 결론지었다. 육체적인 노쇠에 대한 공포로 인한 자살은 콘스탄스 메이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분명히 마리 프랑스와 콘스탄스 라 마르틴 헤르인 그녀는 그레즈의 제자로 화가 프리돈과 두터운 우정을 맺고 있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여성의 상징이었던 그녀는 자신의 늙은 몸매를 견딜 수 없었다. 늙는 것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그녀는 신경쇠약 증상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자주 거울 앞에서 나는 미워졌다. 내 청춘은 끝났다. 라고 단식하곤 했다. 1821년 3월 26일 조각가 파주의 아들이 브르통 부근의 한 화실의 침실에서 콘스탄스의 사체를 발견했다. 그녀는 젊은 학생에게 대생을 가르친 후 칼로 목을 베었다. 경찰의 보고서가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녀는 2번 목을 찔렀다. 상처가 경추까지 깊게 나있다. 콘스탄스의 자살은 트베리아와 들라크루아 등의 화가에게 작상을 주어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게 했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집트의 통치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파라오였던 람세스 2세는 100번째 생일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살했다고 한다. 그 일이 있은 지 3500년 후 앙리 드 몽테랑도 같은 이유로 자살했다. 질병과 그에 따른 증상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차츰 질병이 늘어난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 특별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 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층 깊은 절망감을 맛볼 수도 있다. 시력을 잃은 조각가와 화가, 정력을 잃은 음악가들의 목숨이 이런 이유로 사라지고 있다. 특정 사회 집단과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자살에 대한 압력을 느끼는 일도 있다. 20세기 초의 프랑스와 영국의 광부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진폐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들은 진폐증의 말기 증상이 나타나자 그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한꺼번에 자살해버렸다. 사람은 특별히 고민할 만한 불행이 없는데도 자살하는 수가 있다. 115세의 푸에르토리코인 히지니오 마르테스는 1965년 5월 19일 죽음을 기다리는 것에 혐오가 일어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무힐로우 지방의 네트프리드 아스타퐁이라는 농부도 119세라는 나이가 진절이 나서 목을 메었다. 요즘은 많은 공업 국가에서 고령자의 자살이 다른 연령층의 자살보다도 많아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평균 수명이 40대 정도였던 옛날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지혜롭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특별히 존경을 받았으며 중대한 일을 맡았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75세 이상이 되는 오늘날은 노인들은 당연히 예전과 같은 가치를 잃게 되었고 노인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물론 사회생활로부터 소외되어 살아있는 성장같이 된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많은 노인 자살자들이 자신들을 견딜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인 공경에 빠뜨린 가족 제도를 비난하는 글을 남기고 있다. 노인들의 자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대개 생일이나 이사 등 특별한 날이 되기 전에 자살을 작정하고 그날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 자살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유언을 남긴다는 특징이 있다. 고령자들이 자살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요즘은 보건행정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고령자들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30명 이상인 나라도 몇 개국이나 된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우루과이, 아시아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스리랑카,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독일, 프랑스, 스웨덴, 헝가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헝가리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108명이라는 믿기 어려운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이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노인의 자살이 3배나 증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고령자의 자살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럽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영국에서는 35년간 남성의 자살이 60%, 여성의 자살이 56% 감소했다.